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밝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경호,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고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줄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수사와 공수처의 최상병 외압 의혹 수사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군사적 충돌을 일부러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의혹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라면 탄핵안 역시 기각되거나 각하됩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받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번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 사령부, 방첩 사령부에 다시 병력 이동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군, 경찰, 검찰 수뇌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를 수사하고 내란죄 재판일도 맡고 있는 검찰특별수사본부 해체도 사실상 가능한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 현직 대통령이 2주에 2~3차례 법정에 출석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 재판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 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은 크게 5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계엄 포고령 내용이 위헌 위법한지, 국회와 선관위 마비 시도가 있었는지, 정치인, 법조인 체포를 지시했는지입니다. 단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헌법과 법률을 지켰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증언은 많습니다. 국무총리부터 계엄 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최윗선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목됐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언론사 단전단수 같은 계엄의 위법성을 뒷받침할 문건도 속속 확인됐습니다. 어디 위에 집무실 대통령 탁자에 그 단전단수의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릿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헌재의 답은 이제 사흘 뒤 공개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헌재가 이번 주 선고를 결정한 이유가 있겠죠? 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무척 컸습니다. 그래서 헌재로서도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위기감이 작동했을 걸로 보입니다.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매듭짓는 마지노선을 이번 주로 판단했을 거란 겁니다. 또 문형배 임의선 재판관의 오는 18일 퇴임을 놓고 여당은 한덕수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라, 또 야당은 현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면서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도 헌재로선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4월에 들어선 뒤 최대한 빨리 선고기일을 잡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봤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틀 전이 아니라 사흘 전에 공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 자, 이제 마침내 선고일이 나왔으니까 이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결론이잖아요. 유력하게 제기된 전망 어떤 건가요? 네, 재판관들이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평의와 평결, 그러니까 최종 평결까지 모두 보완에 붙여지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일부터 남은 사흘 동안 재판관들은 거듭 평의를 계속하면서 결정문에 담긴 의견과 내용을 좀 다듬어 나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상 윤 대통령 파면 관련 결론을 낸 뒤 선고 기일까지 지정한 만큼 5대3 교착 가능성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저희가 취재한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혼란과 갈등 방지 차원에서 만장일치 파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법조팀 유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